경제 소식꾼입니다.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였습니다. 작년 10월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10조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각 국가에서의 기업 결합에 관련한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각 나라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독점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기업 결합 심사입니다. 미국, 유럽, 영국, 싱가폴, 대만, 브라질 등에서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중국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중국도 결국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D램은 동작 속도가 빠르지만 데이터를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데이터가 모두 날아갑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저장 용량도 크고 오래 저장할 수 있지만 D램보다는 느린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낸드 플래시를 고밀도로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된 제품이 바로 USB 메모리와 SSD이지요. SSD는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장기 저장 수단이지만 소음이 크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결국 미래에는 하드디스크 대신 낸드 플래시 기반의 SSD가 주요 장기 저장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낸드 플래시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올해 3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4.5%로 1위, 일본의 키옥시아가 19.3%로 2위였습니다. 점유율 13.5%로 3위였던 SK하이닉스는 6위인 인텔 5.9%의 점유율과 합쳐지면서 토탈 점유율 19.4%로 일본 기업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53.9%에 달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 더욱 공고해지게 되므로 이를 부담스러워 승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중국 다롄 공장을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중국 내 투자와 고용이 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승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낸드 플래시의 원조였지만 몰락 중입니다. 일본의 도시바는 1989년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로 밀려난 키옥시아가 바로 도시바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인데요. 도시바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망할 위기에 처했고, 결국 미국 사모펀드와 한국의 SK하이닉스의 지분 60%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바의 나머지 지분 40%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키옥시아가 해외 기업에게로 돌아간다면 일본에는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일본은 한때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져 경쟁력 하락을 몰고 왔다고 지적합니다. 또 과거 일본은 변화를 거부하고 부동산 투기만 해왔던 것을 보면 현재의 일본 상황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라는 황당한 전략을 구사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한국은 소재의 국산화를 이뤄냈으며 일본은 차세대 먹거리를 또 하나 잃어버리게 되었죠. 일본을 완벽히 따돌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쉽고 빠른 경제 소식꾼이었습니다.